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에 기여한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중에서 특히 서구의 법, 그리고 법적 사고와 또 그런 법적 사고로 훈련된 그런 전문 관료 집단의 존재를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 베버가 봤을 때 근동,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근동은 우리가 말하는 그 중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고대에 법전이 많이 편찬이 됐었죠. 그렇지만 그 엄밀한 법학적인 체계와 로마법식의 어떤 사유 방식, 또 그러한 법적 사고는 서구에만 있었다, 유럽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버의 시각입니다. 라틴어에 엑스 오리엔테 룩스, 엑스 옥시덴테 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리엔테 그 동방이죠. 그러니까 동쪽 룩스는 이제 빛이니까 동쪽에서는 빛이 왔고 엑스 옥시덴테 렉스, 옥시덴테는 서쪽입니다. 서쪽에서는 렉스는 법이죠.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법이 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버의 시각도 이제 이런 시각인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법도 사실은 동쪽에서 왔죠.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 기원전 약 1750년경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편찬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고,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이전에 이미 기원전 2100년에 우르남 왕의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함무라비 왕 법전보다도 한 400년 그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그런 법전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리핏 이슈타르 왕의 법전이라든지 이것은 기원전 1930년, 또 에시논나 왕국 법전 이건 기원전 1770년. 이러니까 이건 이제 함무라비 왕의 법전하고 비슷하게 편찬되는데 어쨌든 법도 역시 동방에서 아주 오래전에 편찬됐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서쪽에서 왔다. 왜 그러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 로마법적인, 여기서 로마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 개개인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의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만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발전에 베버가 봤을 때는 중세 교회법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교회법 그러면 그것은 신학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중세 모든 이제 삶의 전체 그 모습이 다 종교와 관련돼 있었으니까 교회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적용해가면서 전반적인 인간의 삶을 규율한 한 규범으로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고 체계화하고 그런 법적 사고 방식이 유럽에는 일찍 붙어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자본주의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막스 베버의 시각입니다. 훈련된 전문가 집단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면서 전문적 세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선도하는 현상은 오직 유럽에서만 존재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럽의 근대 국가와 근대 경제를 떠받치는 전문적 관료 집단이 그렇다. 어느 문화권에도 관료는 있지만 전문가라고 불리는 관료의 집단의 모습은 아주 희미한 형태로만 있었을 뿐 오늘날 유럽에서처럼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뚜렷한 전문가 관료 집단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기술적 전문성, 경제적 전문성, 무엇보다 법적으로 훈련된 관료가 사회관계의 가장 중요한 틀을 떠받치고 있는 현상은 근대 유럽의 나라들 외에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곳에서도 알려진 바 없다. 정치적 기관이란 뜻에서의 국가, 즉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갖추고 이에 따라 정비된 규칙과 법령에 따라 움직이는 전문 관료들이 행정을 이끌어가는 국가는 다른 문화권에서 그 원시적 형태가 드문드문 보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본질로서 이런 전문 관료 집단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은 오직 유럽에서만 알려져 있는 것이다. 베버가 얘기했던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모든 삶의 전 체계에 규범화되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이죠. 특히 이제 이러한 법은 사경제적인 기업, 그러니까
개인이 창의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자본주의의 뿌리로서의 사경제 기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막스 베버가 봤습니다. 베버가 봤을 때 이 합리적인 사경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자본이 있어야 되고 또 확실한 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정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적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이죠. 축적이 되려 그러면 이제 법의 울타리가 그걸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확실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고대도 있었던, 또 동양에서도 있었던 어떤 모험가적인 그 자본주의, 또 투기적 상인 자본주의, 이런 것들은 중세에도 있었는데, 그것과 구분되는 개인이 정말 자율적인 경제 주체로서 나서는 그러한 자본주의에서 필요한 것들은 결국 규칙에 의한 계산 가능한 법률과 행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훈련된 전문적인 집단,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집단 같은 거겠죠. 그런 직업적 공무원, 이런 직업적 공무원, 또 관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자본주의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막스 베버의 시각이었고, 재밌는 것은 칼 슈미트 같은 그런 학자도 그렇게 봤습니다. 칼 슈미트 같은 사람도 신분제 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넘어오면서 그런 이판 국가들이 갖고 있는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으로 무장한 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관료들의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았습니다. 입헌군주제의 특성은 관료들이 군주정의 정당성 기초인 동시에 입법국가로서의 합법성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신분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직업 공무원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입법국가라는 법치국가는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관료, 즉 직업공무원은 어떤 체제 속에 놓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굴러갈 것이라는 단순한 기구 이상의 것일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국가사회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권위와 정당성을 창출하는 엘리트적인 구성 요소들, 다시 말해 청렴성, 금전이나 세속적인 영리와의 거리두기, 교양, 책임의식, 성실성과 같은 자질들에 지금은 다소 빛이 바랬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인재들을 충원한다는 점 등은 공익을 위탁받은 안정된 직업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법치국가가 가능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직업 공무원제를 형성하는 신분적 안정, 자질, 그리고 자체적 충원이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은 법치국가의 선량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슈미트 얘기 중에서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게 있죠. 직업적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기대되는 바, 적어도 직업적 공무원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들 세 가지, 어떤 신분적인 안정, 그리고 자질, 여기서 말하는 자질은 어떤 청렴성, 또 영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것에서 약간 초연한 그러한 어떤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 교양, 책임의식, 성실성,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정파적으로 계속 수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직업적인 자부심과 전문성과 직업적 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맞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계속 충원해 가서 굴러갈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만 법치국가가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슈미트의 얘기였고, 이것은 이제 막스 베버가 보았던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요인하고 이제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법이 있으면 저절로 자본주의가 되는가? 법이 있으면 칼 슈미트가 얘기하는 그런 정당성과 합법성이 저절로 담보가 되는가? 그렇지가 않죠. 이 베버 자신도 법은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절대 합리주의를 만들어내지도 않는다. 또 자본주의가 합리적 법률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버 자신도 인정을 했습니다. 뭐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법은 일찍이 따지고 보면 고대에서는 다 중군동에서 법전이 편찬되고 그랬지만은 그때 법이 과연 있었던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법은 그 어떤 형식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이 담당하는 기능, 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것에 기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 하면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뢰, 그 예측 가능성,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막스 베버의 영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된 겁니다. 막스 베버의 영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막스 베버가 봤을 때 자기가 분명히 자본주의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것이 법인데, 그것도 로마법적인 아주 체계화된 법적 사유와 훈련과 그런 사람들의 존재인데,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영국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수준을 법적 개념의 정리, 형식, 체계화로 평가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이름 합리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이런 합리성은 로마 공화정 말기에 최고조에 이르렀고, 지금 경제적으로는 가장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영국에서는 오히려 가장 후진적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국은 지금까지 로마법의 수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반면, 카톨릭이 지배적인 남유럽에서는 로마법의 지배가 여전하다. 또한 18세기, 우리가 현실적인 합리주의 철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학문 역시 결코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전한 국가들을 그 본거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영국은 법에 있어서는 합리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불문법의 국가, 관습의 국가 아닙니까? 그 영국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보면 이 전통을 가지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사고 팔고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냥 뭐 밭에 나가서 매도인이 그 밭에 있는 돌멩이 하나 아니면 그 밭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꺾어 가지고 매수인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넘겼다. 물론 거기에 증인이 한두 명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이제 매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로마법적인 사고방식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말 뒤집으면 끝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영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영국의 대법원이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대법원은 2009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영국의 대법원이 그동안 없었냐? 2009년 이전까지 영국의 대법원이 없었다고?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판사들로 이루어진 영국의 대법원은 20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의 대법원은 House of Lords, 상원, 귀족들이 삼심을 담당했던 거예요. 그만큼 영국은 전통의 나라, 불문법의 나라, 약속의 나라죠. 그래서 베버가 봤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으면서 그런데 법은 가장 후진적인가? 이것이 이른바 이제 막스 베버의 이른바 영국의 문제입니다. 영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막스 베버가 자신이 중요하게 봤던 법의 역할이 영국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많은 학자들이 논쟁 끝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건 베버를 오해했다. 그러니까 베버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몰개성적인 시장에서 상호 신뢰와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의 역할이었지 법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 자체보다 그 정신도 더 중요하고 법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의 단편적으로 떼어 읽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법의 긍정적인 작용, 부정적인 작용, 폐해 이런 것들을 보는 소위 말하는 법을 읽을 때 서사적 독법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버를 통해서 우리는 입법, 좋은 법에 대한 하나의 평가 기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측 가능한 사회, 그리고 축적이 가능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좋은 법, 또 좋지 않은 법,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입법자의 결단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법이 자꾸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인위적인 입법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합리적 선택을 자꾸 좌절시키게 되면 그 법으로 인해서 사회 내에서는 하나의 암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암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이라든지 편법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또 법을 볼 때 그 관점은 항상 베버가 봤던 식으로 이것이 신뢰 예측 가능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법을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막스 베버가 보았던 자본주의에 기여하는 법, 또 법을 가지고 훈련하고 그것을 체화해서 사회 규범으로서 적용시켜 나가는 법률가 집단, 관료들의 중요성, 또 이것을 통해서 법은 어떠해야 하고 우리가 법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